정시의 사주명리 106강은 천덕기인편입니다. 기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이로움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길신으로서 모두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살의 관점은 일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천덕기인은 태어난 월을 기준하여 정해진 특별한 경우로서 중하론을 바탕으로 하는 길신입니다. 그럼 천덕기인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천덕기인입니다. 사주명리학을 넓혀서 표현한다면 기세와 온습의 중하론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중하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느 기인보다도 천덕기인은 사주이역학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하를 이룰 때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또 중하를 이루어 존재하고 있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중하되어 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단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태양계를 형성하는 모든 행성들도 중하를 이루어서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으며 지구의 공전과 자전도 중하작용에 기인하며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현상도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이끌려 중하되는 과정이며 사계절과 낮과 밤이 있는 것과 또 역학이 음양으로 시작된 것과 식간 12지도 모두 음양으로서의 중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하는 모든 것이 움직이면서 안정을 취하려는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천덕기인도 각 국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에서 중하를 취하려는 보이지 않는 기본 원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천덕기인의 작용력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천을기인과 더불어 대부분의 신살들은 일간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천덕기인은 월지인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사주체의 중하론으로서 풀어낸 도구입니다. 태어난 때가 추우면 따뜻한 자가 있어야 하고 더운 때라면 당연히 차가운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천덕기인의 중하론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천덕기인이 와서 사주체가 중하되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명주가 대체로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덕기인의 자가 비겁이면 형제와 주변의 도움이 있고 식상일 경우에는 자식이나 장모의 도움이 있을 것이며 천덕이 관성일 경우에는 관운이 열리거나 아니면은 자식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덕기인이 재성일 경우에는 훌륭한 처를 만나거나 넉넉한 재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천덕에 해당한다면 공부를 잘하여 훌륭한 학교에 진학할 수 있거나 또 모든 문서에서 이득이 있어서 상속성이 좋은 경우이거나 또는 어머니의 지극정성인 보살핌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천덕기인이 성립하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천덕기인은 태어난 달에 따라서 연월 일시의
간지에 있어야 할 글자들이며 세력과 조후의 중화를 바탕으로 하며 삼합을 근본으로 합니다. 자오 묘유 왕지의 달에 태어나면은 왕지의 힘이 태강하여져서 중화를 시키기 위하여는 실기인 지지에서 천덕의 자를 취하지만은 그 밖의 경우인 생지와 고지의 지지는 기운인 일간에서 천덕의 자를 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천덕은 간지를 오가면서 기인을 취하게 되어서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천덕 기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울이 인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천간인 정화가 즉 천덕 기인이 되고, 묘월에 난 사람은 즉 왕지에 났죠. 왕지에 난 사람, 묘월에 난 사람은 신금이, 그리고 또 자오묘유 왕지에 난 사람은 오월이라면은 해수가, 그리고 또 자오묘유 중의 왕지 중 하나인 유월에 난 사람은 임목이 천덕에 해당하고, 또 왕지인 자월에 난 사람은 사화인 즉 실기인 사화, 치지가 천덕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천간입니다. 진월에 난 사람은 천간인 임수, 4월에 난 사람에는 천간의 신금, 미월에 난 사람은 천간의 간목, 신월에 난 사람은 천간의 개수, 수월은 병화, 해수는 천간의 을목, 축월은 천간의 경금이 천덕기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천덕기인의 구성을 펼쳐 놓으면은 과연 천덕기인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천덕기인의 작용하는 힘을 중화론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천덕기인을 지지삼합의 관점으로서 나누어 나열해 본다면 천덕기인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조후로서 중화해 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국으로 가고자 하는 해묘 미월에 난 사람의 경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묘 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운이 오거나 월지인 목 운동을 전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월에 태어난 경우에는 지장간에 간목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본기의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목 기운이 약한 상태입니다. 목의 싹을 틔우려면 비겁인 을목과 함께 의기투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 을목이 바로 천덕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묘월의 왕지에 태어난 사람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온 사방에는 각과 을목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온통 목으로 덮여 있기에 숨조차 쉬기 곤란하니 이 목을 감벌하고 정리해 줄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칼이 바로 신금으로서 천덕기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미월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4, 5월을 거쳐서 오면서 달구어진 대지를 숲으로 가려줄 간목이 필요한 경우와, 또 지장간에 있는 을목만으로는 뜨거운 염천을 벗어날 생존할 길이 없고, 또 태기인 미토만으로 목기를 실은키 어려워서 간목의 조력이 필요하여서 천덕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국을 지향하는 인오술월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입니다. 인오술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운이 오거나 월지인 화운동을 전적으로 펼쳐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월에 난 사람은 이제 막 겨울을 지나온 것으로서 아직 대지에는 곳곳에
잔설이 남아있어 추운 때이기에 정화인 급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춥기 때문에 정화인 급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정화 형제가 병화가 아니고 병화는 지장간 속에 있기 때문에 정화인 형제가 바로 천덕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제는 나의 것을 빼앗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나를 돕기도 합니다. 또 5월에 난 사람은 기토의 말랑한 대지가 병정화의 불길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열기의 황량한 대지로 변하여 있기에 오로지 임수와 간목을 가진 해수가 생명줄로서 바로 천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월에 난 사람이라면 수월에 난 사람은 이제는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지만은 오매불망 화기의 꽃을 피워보는 것이 꿈이기에 병화의 태양을 그리워하여서 천덕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금국을 지향하는 사유축월에 난 사람의 경우입니다. 사유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운이 오거나 월지인 금운동을 전적으로 펼쳐서 금운동의 본성인 벌려놓았던 온갖 것들을 끌어모아서 정리하고 저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월에 난 사람은 이제 막 파릇한 진토의 봄을 지나고 병화를 내장하고 있기에 가을의 숙살로 가기 위하여는 경금을 도와서 병화의 기운을 멸해야 하는 것으로 신금이 필요하니 신금이 바로 천덕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6월에 난 사람은 온 집안에 경신금만 있기에 살기만 가득한 것이며 백색의 메마른 세상으로 푸른 잎목을 키워서 푸르름으로 조화를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잎목이 천덕기인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축월에 난 사람은 음동설안으로 가고 싶지만은 이루지 못하는 건국을 이루기 위하여는 신금의 급제인 경금 형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경금이 천덕기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수국을 지향하는 신자진월에 난 사람의 경우입니다. 신자진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운이 오거나 월지인 수운동을 펼치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수운동은 모든 것을 저장하여서 겨울을 나고 다음 해에 오는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신자진월에 난 사람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나 펼치는 일에는 대체로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자진에 난 사람은 대부분 아무리 작아도 저장하고 저축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알뜰살뜰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구두쇠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월에 난 사람은 이제 막 숙살기에 접어들었기에 개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여서 개수가 천덕이 되는 것이고, 자월에 난 사람은 너무 춥기 때문에 사화의 햇빛이 필요하여서 사화가 천덕이 되는 것이며, 진월생은 앞으로 다가올 사화와 오화의 열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임수가 필요한 것으로서 천덕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덕기인을 명식에 가지지 못하고 운에서 천덕기인을 만나면 중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길한 운이 됩니다. 그러나 명식의 천덕기인을 가지면서
또다시 운에서 천덕기인을 만나면은 한쪽으로 기운이 치우치는 결과로서 길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불리한 운이 됩니다. 각 국의 본기에 해당하는 운을 만나면은 흉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로서 묘월에 난 사람이 명식의 천덕기인을 구비하면서 다시 신운을 만나거나 오월에 난 사람이 다시 해운을 만날 경우이며 6월에 난 사람이 또 임목의 운을 만나거나 자월에 난 사람이 사화를 다시 만날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점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확장을 보류하고 업을 열려는 사람은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기타 이전 등을 검하며 운이 지날 때까지는 그대로 수성하는 자세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천덕기인의 각 국에서 본기에 해당하는 월에는 묘신으로 기문이 들고 또 유인의 원진살이 들고 자사의 암압이 드는 때로서 천덕으로의 기람도 있겠지만은 기문이나 원진이나 암하고의 정신적인 갈등이 겹쳐지기도 합니다. 인생사에서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며 또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06강으로 천덕기인에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천덕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